여러분, 진화론 하면 거의 과학의 상징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그 핵심 증거들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면 어떨까요? 지금부터 진화론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한 흥미로운 강의가 있거든요. 그 핵심 주장들을 하나씩 차근차근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교과서에서 달달 외웠던 그 진화의 증거들, 과연 얼마나 확실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분석해볼 강의는 바로 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제가 어떤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이 강의가 제시하는 그 논리를 그냥 있는 그대로 한번 따라가 보는 것, 이게 바로 이번 분석의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강의가 어떻게 진행되냐면요. 먼저 진화론의 두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화석과 유사성의 도전장을 내밉니다. 그리고 나서는 아주 유명한 예시죠. 기린 이야기를 조목조목 따져보고요. 또 논란의 중심인 인류의 조상 문제를 파고들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모든 과학적 비판이 왜 결국 신앙의 문제로 갈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밝힙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강의의 첫 번째 주장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이 강의는 진화론이라는 거대한 건물을 지탱하는 아주 기초적인 증거들부터 하나씩 허물기 시작합니다. 이 강연자는 말이죠. 진화론이라는 게 딱 두 개의 거대한 기둥 위에 서 있다고 봐요. 바로 화석 그리고 유사성입니다. 그런데 곧바로 이런 도발적인 주장을 던지죠. 이 두 기둥이 꼭 진화론만 지지하는 건 아닙니다. 라고요. 그렇다면 그 다른 해석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먼저 화석과 생물들의 유사성에 대한 강의의 반론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논리적 전환이 일어나는데요. 강연자는 종과 종을 잇는 이른바 중간 단계 화석이 거의 없다는 점을 지적해요. 그리고 이 잃어버린 고리가 그냥 아직 발견이 안 된 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물은 서서히 변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각 종류대로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자, 화성 얘기는 그렇다 치고 이제 두 번째 기둥, 바로 유사성 문제를 한번 들여다보죠. 진화론에서는 서로 다른 생물이 비슷한 뼈 구조를 공유하는 걸 보면 아, 공통 조상에서 갈라져 나왔구나 하는 증거로 보잖아요. 과연 그럴까요?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두 관점의 차이가 확 들어오죠. 진화론은 생물들 사이의 점진적인 차이를 보고 이게 오랜 시간에 걸친 점진적인 변화의 증거라고 해석합니다. 반면에 이 강의는 바로 그 점진적인 차이가 사실은 한 명의 공통된 설계자가 다양한 작품을 만들었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아니, 공통 설계자라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강연자는 여기서 아주 직관적인 비유를 하나 듭니다. 훌륭한 도예가가 하나의 기본 디자인을 가지고 크기나 모양, 색깔이 조금씩 다른 수많은 꽃병을 만드는 것처럼 설계자 역시 공통된 설계 원칙을 가지고 다양한 생물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대안적인 해석을 딱 깔아놓고 강의는 이제 진화론의 거의 상징이죠. 바로 그 유명한 기린의 목 이야기에 대한 비판으로 넘어갑니다. 강의는 이 자연 선택설을 딱 두 단계로 나눠서 비판해요. 첫째, 목이 길어지는 것 같은 새로운 특성을 만드는 메커니즘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둘째, 목 짧은 기린은 죽고 긴 기린만 살아남는다는 시나리오 자체가 너무 비현실적이라는 겁니다. 이 비판이 상당히 구체적인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첫째, 역사상 목이 짧았던 기린의 화석이 발견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진화의 시작을 단정하냐는 거고요. 둘째, 돌연변이라는 건 기존에 있던 유전 정보를 망가뜨리는 거지 목이 길어지는 것처럼 새로운 기능을 만들어내지는 못한다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교과서에 나오는 그림조차 기린이 높은 나뭇잎을 먹어야 하는데 땅에 풀이 그려져 있는 모순이 있고 상식적으로 먹이가 없으면 동물이 다른 곳으로 가지 그 자리에서 굶어 죽기를 기다리진 않았을 거라고 꼬집습니다. 자, 이제 논의는 훨씬 더 뜨겁고 또 논쟁적인 영역으로 들어섭니다. 바로 우리 자신, 인류의 진화 문제죠. 이 강의의 비판에서 아주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교과서에도 나오는 인류 진화의 연대표잖아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에서 호모 에렉투스, 네안데르탈인을 거쳐 현생 인류로 이어지는. 그런데 이 강의는 말이죠. 이 매끄러워 보이는 고리들을
하나씩 아주 집요하게 끊어내기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타겟은 바로 자바인, 그러니까 호모 에렉투스입니다. 강연자는 인류 진화의 핵심 증거로 꼽히는 이 화석이 사실은 1년이라는 시간 차이를 두고 무려 14.5m나 떨어진 곳에서 발견된 머리뼈 조각이랑 넓적다리뼈 하나를 그냥 임의로 붙여놓은 결과물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주장이 나오는데요. 이 자바인 화석을 발견한 사람이 사실은 같은 지층에서 완벽한 형태의 현대인 두개골 2개를 같이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수십 년 동안 자기 집 마룻바닥 밑에 숨겨왔다고 폭로합니다. 자, 다음 타자는 네안데르탈인입니다. 강의에서는 이 DNA 분석 기술이 등장하면서 판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강조하거든요. 특히 모계를 통해서만 유전돼서 혈통을 추적하는 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미토콘드리아 DNA 분석 결과를 주목합니다. 그 DNA 분석 결과가 뭐였냐? 네안데르탈인은 우리 현생 인류의 직계 조상이 아니라 그냥 다른 길을 간 별개의 종이라는 결론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걸 두고 강인은 인류 진화라는 사슬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고리가 툭 끊어져 버렸다고 설명하는 거죠. 자, 지금까지 쭉 과학적인 논쟁처럼 보이는 주장들을 따라왔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모든 것들은 더 근본적인 어떤 목적을 향하고 있었어요. 왜 이 모든 논의가 결국 신앙의 문제로 귀결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강의의 시각에서 보면 이건 그냥 뭐 화석이 맞냐 틀리냐 이런 과학 논쟁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세상을 보는 두 개의 거대한 세계관, 즉 모든 것이 우연과 물질에서 시작됐다는 세계관과 모든 것이 목적과 설계에서 시작됐다는 세계관의 정면 충돌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 말이 이 모든 논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진화론은 신앙의 가장 뿌리가 되는 창조를 부정하고 신이 아니라 물질에서 모든 게 시작됐다고 말함으로써 기독교적 세계관 전체를 뿌리채 흔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강의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논쟁에서 이기자는 게 아닌 거죠. 오히려 신자들이 이런 진화론의 도전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그 논리를 제공해주고 그걸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자신만의 신앙 체계를 세우도록 돕는 것, 바로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인 셈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한 강의를 통해서 진화론에 대한 굉장히 구체적인 비판들을 체계적으로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결국 과학적인 해석과 또 우리가 마음속 깊이 가진 신념이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서로 조화롭게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 같네요.